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시간이 정말 어찌나 빠른지 또 이렇게 총선 시즌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하기도 전부터 국민의힘이 졌다 이렇게 좀 패배의식에 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분위기를 조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분열의 씨앗을 심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구독자가 한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한 90만 명,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분열의 씨앗을 만들었던 거 그것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그 민경호 대표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아주 재미난 얘기 한 가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운동권에 대부시다 보니까 운동권 때부터 했던 게 뭡니까? 맨날 그 프레임을 짜고 선전을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언론전을 펼치는 거 그리고 이제 대중들을 동원하는 거 그게 이제 운동권 때부터 해오셨던 거다 보니까 이번에 그 보수 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사실상 처음으로 총선을 이제 겪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셨다라고 해요. 민경호 대표님이 제일 좀 놀랐던 포인트가 뭐냐? 보수와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종북 주사파 요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종북 주사파 같은 경우는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내부에 어떤 그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지침이 뭐냐면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지침이 뭐냐? 우리 내부의 분열, 우리 내부의 의견 차이를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외부로 표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석에서조차도.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를 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여러 뭐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거는 회의로 끝. 회의가 끝나는 순간 이 분열의 얘기, 이 어떤 다양한 얘기를 절대로 입 밖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목숨같이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해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선거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에서는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봐요. 매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해찬이라고 하는 존재. 이해찬이 뭐 별거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어른이잖아요, 이해찬이가. 그러니까 이해찬 같은 사람이 딱 등판을 하면은 정리가 된다라는 거. 질서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임종석이 됐거나 문재인이 됐거나 등등등 해가지고 친문세력 때 반발이 있었고 막 별의별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공천 파동이다 뭐다라고 했지만 이해찬 한 명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이게 질서 정리가 교통 정리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분열의 얘기가 싹 다 정리가 된 거. 그리고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었거든요. 국민의힘은 근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좌파돼 있잖아요. 저도 좌파돼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다, 누구를 지지하지 않았다. 제가 도대체 언제 누구를 지지했고 언제 누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민의 힘만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특정 계파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사람을 밀고 있으면 이 사람을 밀지 않으면 저는 좌파가 되는 것이고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사람을 자기가 미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비례를 받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천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못 받으니까 한동훈을 공격합니다. 이래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는 이번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총선이 끝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지방선거도 해야 되고요. 조금 있으면 대선까지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선거는 있을 겁니다. 모든 선거를 치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내부의 의견은 내부로 끝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거를 가장 어겼던 인간이 누굽니까? 이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준석에 대해서 치를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당대표였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보였던 거. 그런데 그때의 갈등은 어땠습니까? 계속해가지고 기사화가 되고 계속해가지고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자극적인 얘기만 쏟아냈었죠. 이준석이가. 그런데 그게 과연 지들은 얘기할 때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진심으로 이준석이가 당대표였을 당시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똘마니들이 정말로 국민의힘이 발전하기를 바랐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외부에 나가지고 발설을 하겠습니까? 발설할 필요가 없죠. 내부의 어떤 수많은 시스템을 통해 지가 당대표였는데 지가 당대표였으니까 수많은 시스템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어떤 그 발전의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온갖 방송에 나가 가지고 자극적인 얘기를 통해 가지고 기사화가 되게끔 만드냐고요. 애당초 그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분노를 하는 거겠어 이준석한테. 그 자기 정치라는 명분으로 국민의힘의 발전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그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라는 거.
위태롭게 만들었죠. 이준석이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2035의 목소리를 잠식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를 4050이 채웠죠.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국이 다시 등판하게 됐습니다. 이걸 누가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하죠. 미친 짓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등판한다라는 거. 청와대 선거 개입 문제로 인해 가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운하 이런 인간이 조국 비례당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조국당에 들어가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밑거름을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준석이 만들어 준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을 분열시켰고 2030이 사라지게 만들었고 450이 만들어지게 했던 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가장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이준석이 그게 원죄거든요. 이런 인간이 다시 국회의원을 하겠다라고 화성에 지금 나가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진짜 구역질이 납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준석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이렇게까지 흔들려야 됩니까? 이번에 보니까 어머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아버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유세차에서 막 선거 유세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옆에서 이준석이 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까지도 뭐라고 막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도 막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이준석 모친까지 나와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을 봐도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추도 일말의 어떤 안타까움과 어떤 안쓰러움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저거 악어의 눈물이네. 악어가 먹이를 먹기 위해 가지고 그 먹을 당시에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거. 그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겠습니까? 왜 진정성을 못 느끼는 거겠습니까? 그게 이준석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준석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정치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정치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죠. 어머니 아버님이 보시기에도 그래도 이준석의 어머니 아버지니까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같은 인간들은 완전히 미친 인간들이다.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 동의가 되시죠? 근데 제가 충격적인 거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그 미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미친 소리라고 공감이 되시죠? 조국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범야권이 200석이 됐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지도 않지. 김건희가 재판에 서는 거를 보게 될 거다. 미친 소리라는 건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그 미친 소리를 누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있는 개혁신당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천하람이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한동훈 특검법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 지금 발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개혁신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검 사용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을 거다. 적극적으로 특검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미쳐버린 조국과 미쳐버린 이재명 두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개혁신당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신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 얘기가 이준석의 지금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준석이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분열을 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모욕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기는 인간, 이런 인간이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정치인으로서 적합합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반드시 이번에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라고 막 하소연을 지금 막 지금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양심에 손을 얹고 이준석 같은 애가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준석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원하고 원치 않고 상관없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질 겁니다. 아니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과 그리고 또 조국이 기세등등하게 초반에는 설쳐된다라고 할지라도 두고 보십시오. 대한민국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켠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존재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